빅툼입니다. 꿀벌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꿀을 먹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곤충에 의해 번식이 되는 충매화의 경우는 벌이 있으면 건강하게 열매를 잘 맺고 번식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프로폴리스나 로얄 젤리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밀랍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게 합니다. 한의원에서 쓰는 봉침도 지금은 벌을 직접 쓰지 않고 성분만 쓰지만 원래는 벌의 침을 가지고 놓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꿀벌을 키워왔고 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마냥 유익하기만 하냐고 하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미가 다른 벌레를 잡아주는 익충이라고 해도 그게 내 방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고, 발이 많이 달린 그리마가 바퀴벌레의 천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자는 옆에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재할 때 좋다는 말이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 안에 벌이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벌이 집을 지으면 119 대원들이 와서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양봉을 하는 종인 서양벌이 벌 중에서는 굉장히 순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도시 한복판에 벌집 같은 것이 있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도시 양봉 또는 도심 양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양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양봉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꿀을 얻을 수 있다든지 하는 양봉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양봉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을 또 목표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벌이 있으면 주변 충매화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금자리로 삼는 다른 곤충들과 새들이 날아와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는 겁니다. 벌을 키우게 되면 주변 자연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이건 공익적인 관점이고,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취미로 양봉을 하면서 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참여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도시 양봉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봉을 하는 벌들은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사람이 먼저 건드리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양봉을 하지 않는 주민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위협이 갑자기 생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호기심에 벌을 만진다든지, 사람이 실수로 벌을 건드리거나 벌이 다니는 길을 막는다든지, 벌이 예민한 시기에 벌통이 있는 줄 모르고 근처에서 벌이 자극될 만한 일을 한다든지 하면 벌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양봉을 해서 꿀을 얻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 벌에 의해 손해를 보는 주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합쳐서 장점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손해만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숭실대 건물 옥상에 연구용으로 벌통을 설치했는데 벌통에 분봉이 나면서 벌 1만 마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벌 1만 마리가 밖으로 나왔는데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공격을 했다고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도시 양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근처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꿀벌은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을 잘 하지 않지만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고 꿀벌을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벌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영업에 지장이 생긴 상가도 있고, 건너편 건물에서 날아온 벌에 쏘여서 응급실 치료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꿀벌이 순하다고 해도 벌집이 근처에 있으면 벌 자체가 많아지게 되고 그중 몇 마리만 돌발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꿀벌도 생물이다 보니까 배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똥을 싸는 거죠. 그런데 꿀벌의 배설물이 굳으면 상당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에 묻으면 세차를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차에 도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서 양봉업자가 아카시아 꿀을 따는 바람에 꿀벌 배설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패널에 꿀벌의 배설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또 엄청나게 큰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청소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고,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건데 세제랑 물 많이 써서 자꾸 청소를 해야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빨래를 해서 널어 놓으면 빨래에도 배설물이 떨어져서 잘 지워지지가 않고, 편의점 야외 테이블도 오염되고, 외부 인테리어 간판 표지판 등을 포함해서 건물이나 뭐 이것저것 다 오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꿀벌이 늘어나면서 꿀벌을 잡아먹는 다른 생물들이 모여드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꿀벌 자체는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는다고 쳐도 꿀벌 집이 있으면 꿀벌을 잡아먹는 말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벌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벌통 하나가 있으면 인근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양봉에 이득과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는 쪽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손해만 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도 도시 양봉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보통 조례나 법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주택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거나, 펜스를 세워야 한다거나, 주의사항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거나, 라이센스 관리를 한다거나,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벌통의 수량 사이즈 등을 관리한다거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좀 약한 겁니다.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은 법이나 조례 등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은 축산업에 따른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축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 등록 없이 자유롭게 사육이 가능하고 양봉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도 굉장히 약합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양봉산업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꿀벌을 키우는 사람은 기준에 맞게 시설을 만들고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해서 꿀벌 사육시장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양봉을 하는 사람은 소독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안내 표지판도 세워야 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토종 꿀벌은 10봉군 이상, 서양벌은 30봉군 이상이어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소규모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무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옥상에서 도시 양봉을 했었고 많은 지자체와 단체에서 도시 양봉을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은 세워두고 권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꿀벌은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생물입니다. 꿀벌을 키우게 되면 꿀이나 기타 생산품을 얻을 수도 있고 주변 생태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과 조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